이런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식별부호, 등기 완료 절차까지로 우리 이제 총 이제 절차 마무리입니다. 이 절차는요, 신청에서부터 등기 완료 후 절차까지 필요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요, 자, 취하와 각하, 그리고 등기 완료 후 절차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38페이지. 자, 238 됐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등기 간의 처분과 이의 신청 되어 있습니까? 자, 1번 보시면 등기 신청에 접수되어 있네요. 자, 접수를 보게 되면 양갈로 1번에 접수 의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의무가 있음으로의 의무 동그라미. 자, 신청하게 되면 접수는요, 항상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제가 자갈돌이 너무 예뻐요. 제가 동해안 갔다가 자갈을 봤는데 너무 바다 자갈이 너무 예쁩니다. 자갈돌 들고, 자, 자갈돌 소재지 가서 이 자갈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등기관 돌 확 던지면서 욕합니까? 안 합니다. 속으로 하지만 신청은 받아줘야 한대요. 왜? 의무이기 때문에. 됐나요? 돌 들고 와도 형편없는 거 들고 와도 어떻게? 접수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접수는 받아주고 양갈로 2번 접수 번호죠.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냥 연번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21년도까지는 뭐 12월 31일까지 등기가 되었다면 21일 다시 99, 3, 1, 2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도 새해가 되면은 22-00000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번이 바뀐다, 새로 부여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큰 뜻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2번이 접수식이죠. 자, 언제 접수한 것으로 봤습니까?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맞습니까? 결국엔 저장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요게 더 중요한 정보였고요. 자, 넘어가면 239페이지 등기 신청의 심사와 각하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는 어떻습니까? 심사는 형식 심사죠. 맞나요? 자, 그래서 형식 심사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 접수는 의무 있었고요. 맞나요? 접수할 의무가 있었고 또는요. 얘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새로이 번호를 부여했고요. 맞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접수하게 되면 이제는 심사를 하는 거칠 과정인데요. 자, 심사할 때는 무엇을 보시느냐? 취하와 그리고 각하를 비교할 거고요. 추가해서 보정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취하와 각하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취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 중에 등기관 잠깐만 이거 나 신청한 거 취소할래? 싹 가져가는 게 취하예요. 누가? 신청인이. 반대로 각하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등기상 아닌데? 각하 돌아가 이게 각하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각하는요,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하는 등기관이, 취하는요, 신청인이.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문서 다릅니다. 신청인이 취소를 하게 되면요, 신청 정보와 그 신청 정보를 받침하는 뒷받침하는 첨부 정보, 그리고요, 수수료까지 해서 수수료까지 전부 돌려줍니다. 취하는. 하지만 각하는요, 어떤 각하는 등기관이 이랬죠. 등기관이 처분입니다. 맞나요? 등기관이 심사했다는 그 증거를 남긴 티를 내려고 어떻게 신청서는 북 뜯어가지고 안 줍니다. 뭐만 준다? 신청서 뒤에 붙어있는 첨부 서면만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 취하는 전부 돌려주지만 얘는 신청서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첨부 서면만 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두 개가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취하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자, 239페이지 양가로 3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뿐만이 아니라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아파트 10채를 동시에 샀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괄하여 관할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고 원인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 가능하죠. 신청서 하나로. 그 중에 자, 이 세 개만 뺍시다.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전부 취하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부의 동그라미, 일부의 동그라미.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수수료까지도 반환하네요. 그래서 전부 반환 한 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전부 반환. 예, 밑에 적으셔도 되고 오른쪽에 빈칸에 적으셔도 되고요. 됐나요? 자, 넘어가게 되면요. 흠결의 보정이 있네요. 보정. 보정 간단하게 봅니다. 보정은요, 이거예요. 딱 등기관이 봤는데 각하 사유가 맞아요. 그런데 당장에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자, 240페이지 위에 표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고칠 수 있다면 괜히 굳이 각하 바로 시키지 말고 한 번 기회를 더 주란 거예요. 뭐 이거 내일까지 고쳐 오세요, 보정하세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청을 하면서 제 이름 주성배잖아요. 주성배인데 등기신에 주성비아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주성 짝대기 놓고 짧은 거 놓고 긴 거 넣어야 되는데 긴 거 놓고 짧은 거 두 거 넣으면 비아가 돼요. 제가 오타 자주 납니다. 제 이름에. 그래서 주성 비아로 되면요. 어떻게? 아이고 딱 보면은 각하잖아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등기관 딱 보는 겁니다. 보고 아이고 이거는 주성 비아인데 이거 주성배로 바꿔오세요 하면요. 보정명령 한 다음 날까지 바꿔만 가면 각하시키지 않고 등기 신청 접수 봐주는 거 진행이 돼요.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어땠습니까? 제가 신청할 때 등기관 제일 좋게 봤어. 왜요? 아이고, 등기, 부탁 좀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아이고, 언제까지 됩니까? 아이고, 늦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친절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상임, 요거 주성비하로 돼 있는데, 어서 빨리 고치세요. 보정명령 할 수도 있었지만, 맞나요? 근데 제가 반대로 신청서 빡 던지면서, 야, 등기 빨리 해봐라. 시간 없다. 바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등기관이. 막 쪼우고 빨리 해라 반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던지면. 그럼 딱 봤어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주성 변해요. 에이 각하 바로 시켜줘요. 아니 보정기는 왜 안 하는데? 의무가 없습니다. 보정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럼 친절하게 신청해야 됩니까? 지 맘대로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되죠. 친절하게 가서 그냥 사람이랑 그냥 인격체를 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손하게 하면 보정명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하면 각하시키겠죠. 됐나요? 그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보정은 명령, 자, 보정 명령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런 면 있어요. 자, 보정 명령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보정 명령 하여야 한다. 의무는 준다.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가 판례 지문이거든요. 판례, 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이 판사가요. 이 사례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버립니다. 왜? 얘는 똑같이 실수를, 그러니까 이제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이 번호를 잘못 적어가지고 얘는 최소 보증금 받아내고 얘는 최소 보증금 못 받아내요. 얘는 보정명령을 해준 애고요. 얘는 보정명령 안 해준 애입니다. 보정명령 못 받았으니까 나는 못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했는데 보정명령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 난 그 사례예요. 그 판결례로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보정명령 의무는 없구나라는 거 아는 거지. 보정에 관하여 규칙은 없습니다. 이게 명령 의무 있다 없다 요거 명확하진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판결례로서 보정명령 의무는 없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은 각하되지 않고요. 이번에 두 번째 줄 할 의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되어 있죠. 네, 요 규정만 가져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등기 신청의 각하입니다. 자, 각하 뜻은 뭐였어요? 각하 뜻은 뭐였습니까? 각하. 예,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나 이거 등기사항 아니니까 가져가. 등기 안 할래? 거부 처분을 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취하와 각하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 각하 부분이었습니다. 각하 부분이고, 이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 후 절차까지 한 번에 연결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야 될 거 각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각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하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바로 29조 1호부터 11호 사유입니다. 자 11가지 사유입니까? 12가지 사유입니까? 12가지요. 11가지. 1호부터 11호까지는요. 1부터 10일까지 1이랑 10일 돼서 12가지가 아닙니다.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얘는요. 등기가 거부됩니다. 각하라고요.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이 11가지 사유에 걸리면 안 돼요. 됐나요? 그럼 11가지 사유에
한번 볼까요? 11가지 사유. 자, 각하 사유는 11가지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관할의 위반입니다. 두 번째가요. 등기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자, 관할을 위반하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3호 이하가 있는데요. 3호부터 10호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1호, 2호고요. 3호 이하 사유들은 그 외 사유로 논합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호 이하 사유라고 하고, 요거 어디서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등기의 유효요건 할 때 했는데 잠시. 자,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라면 중요한 부분 하자면 그냥 무효. 하지만 뭐 일부 하자, 중요하지 않은 그 외부분 하자라면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라면 어떻게? 유효한 등기로 봐준다.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해서 나중에 각하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거 볼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1호부터 11호 사유 11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로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라도 안 걸려야 전부 다 걸릴 게 아니라 단 하나도 걸리면 각하가 맞아요. 하나라도 걸린다, 안 되는 게 원칙.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걸리느냐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요, 다음 같아요. 사례는, 자, X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네, 요 이전 등기입니다. 매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되면 최초에 뭘 작성해야 됩니까? 1건 1신청주의, 신청서,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겠죠. 자, 그래서 신청서를 최초에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부원일 목심필관, 의무자 필종 말고 부원일 목심필관의 내용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돼요. 맞나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신청인 정보로서 누구? 의무자로서 누가? 갑이, 권리자의 정보로서 을이 각각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갑과 을의 성명, 주소, 주번, 끝에 날인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신청서를 딱 보니까 이게 이거 맞나? 등기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요. 등기부 첨부 서면을 제공하겠죠. 자, 그럼 등기부 현재의 등기부 보면요. 현재 등기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X 부동산의 표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등기 명의인으로서 갑의 표시가 딱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맞네. 자, 그런데 이거 증이 아니야? 매매계약 확실히 맞아? 매매계약인지 가져와봐. 뭡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무엇이냐?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서예요. 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계약서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자, 등기 원인 증명 서면 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마찬가지로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이 돼 있을 거고요. 자, 매도인으로서 갑의 표시가, 그리고 매수인으로서 을의 표시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X공물, 계약이 있었네. 근데 X공물 진짜 맞아? 있는 거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자, 건물 표시 가져와봐. 증명해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자,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표시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해서 첨부 서면은 뭡니까? 땅이라면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돼요. 그래서 대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대장을 딱 펼쳐보니까 대장에는 어떤 기능이 기록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뭡니까?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로 누가? 갑의 표시가 기록이 되었겠네요.
맞나요? 자, 이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최초에 제일 중요한 거 맨 첫 장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신청서 뒤에다가 뭐 증명할 수 있는 첨부 각종의 첨부 서면을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와 이렇게 첨부 서면의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취하를 하게 되면 전부 돌려주지만 각하를 하게 되면요. 얘는 푹 찢어서 안 주고 얘들만 돌려준다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신청서와 첨부 서면 정보가 각각 기록이 되었다면 얘들은요. 당연하겠죠. 정보가 일치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일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차이는 나고 실체 관계가 부합한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자,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때는 안 해줘요. 등기할 때는 명확하게 동일하고 일치를 해 등기를 해주지. 여기는 주성배인데 얘는 주성배합니다. 각하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또 그리 마찬가지로 다 주성배인데 얘만 주성배합니다. 안 맞아요, 서로. 내용이 안 맞아. 라고 한다면 이것도 각하예요. 그래서 신청서와 첨부 정보의 내용도 일치를 해야 되지만 첨부 서면의 정보들도 어떻게 각각 일치를 해야 돼요. 단 하나도 불일치하면 어떻게? 각하가 맞습니다. 되겠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신청서를 어디에 됩니까?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되고요. 얘도 등기사항이 맞아야 각하사항이 안 됩니다. 등기가 돼요. 맞나요? 자, 이걸 한 개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었을 때, 다 지켰을 때, 하나도 안 걸렸을 때 등기가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각하되는 사항은 어떤 경우냐? 1호 한번 걸려봅시다. 1호, 관할 위반. 당연히 관할 위반하면 되겠죠. 요거는 대구에서 땅 샀는데, 대구 아파트 샀는데 어디서? 네, 강남 등기소에 한 겁니다. 신청을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관할 위반으로 각하. 또는요, 알고 보니 얘는 이렇게 집 완공된 등기사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뚜껑이 덜 덮였습니다. 얘는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왜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완공이 안 돼서. 맞나요? 또 다른 말로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는요. 외기차가 안 돼서. 경고 계속 독립, 뭡니까?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 제가 알려드린 등기법적인 건물 등기사항 2단이자 나는 그거 기준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공되었다, 뭐 준공검사되었다, 그건 다 실체관계 파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적으로 이 건물이다 아니다 구분은 실체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건요. 이 기준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건물 등기할 수 있는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4개. 뭡니까?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 요걸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은 완공 안 되어서 준공 안 되어서 그건 너무 말씀하시는데 경고 외기차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경고 외기차만 해야 됩니다. 되겠나요? 등기법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외우고 오다 X다는 건 민법에서 판례 결과 지문 물어본 지문이고요. 우리는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등기관이 되어서 정보만 보고 된다 안 된다 파악하잖아요. 기준을 세워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론도 쉬워지고요. 기준 안 외우잖아요. 전체가 다 외울 겁니다. 외우기만 하다가 50점 받고 끝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조그만 거 기준 4개만 외우면 다 맞는다고요. 기준 4개 외우는 게 쉽지 사례별로 건물 100개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기준 4개만 외우고 갑시다. 뭐요?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 또 물어볼 겁니다. 얘는 외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등기사항이 아니죠. 각하시켜야 돼요. 또 볼까요? 또 이제 이 내용도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출석해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또는요,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을 했어요. 봤잖아요. 첫째 시간에 신청 능력, 신청 적격 있죠. 신청 능력도 없고 신청 적격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각하시켜야겠지. 맞나요? 또 방식에 제공된 방식에 양식에 맞는 신청을 내 지 맘대로 와서 신청한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방식에 어긋나면 얘도 각하예요. 또 첨부서면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래 증명해봐 등기기록 갖고 와봐 또는요 자 계약서 등기 원인 증명서면 갖고 와봐 했는데 안 갖고 오는 겁니다. 첨부서면 갖고 오라 했는데
첨부 서면 갖고 오랬는데 제공을 안 했네요. 또는 첨부 서면 갖고 오긴 했는데 신청 정보 또는 첨부 서면끼리 일치한다, 일치 안 한다? 일치를 안 했어요. 또 일치했다고 해서 등기해 줄게요. 수수료 얼마입니다. 뭡니까? 가액별로 수수료를 매겼고 또 당해 부동산에 그 직전까지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금이 막 붙어 있어. 그러면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이 당해세금이나 수수료를 완납 처분이 끝나야 등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세금도 밀려 있고 수수료도 안 내네요. 다 갖고 왔다 하더라도 뭐 수수료, 세금 안 내면 얘도 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어떤 것 하나도 걸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라도 걸리면 1호부터 2호 하나도 걸리면 또 3호부터 11호 어느 것 하나도 걸리면 각하가 원칙. 됐습니까? 각하가 원칙이라고요. 자, 각하 사유에 걸리면 각하가 원칙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요. 각하 사유에 걸렸는데 그 사유를 간과하고 깜빡하고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이렇게 각하 사유가 맞는데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어떻게? 자, 대구에서 땅 사놓고 강남에서 신청했는데 등기가 돼버렸어요. 또는요, 뚜껑 덜 덮였는데 등기가 됐다고. 또는요, 출석도 안 하고 방식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넣는데 등기가 돼버렸어요. 자, 이 등기 유효무효.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실체관계. 자, 이 등기, 자, 지금 여러분들 목에서 간질간질했을 겁니다. 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제 얼굴 보면서 판단해서 찍으려고 했으면 많으실 건데 어떻게 해요? 자, 이 등기 유효 무효 하면 여러분들 항상 유효 무효 바로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를 제일 먼저 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있고 각하가 되는 게 원칙인데 각하 안 하고 뭐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문제,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거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아니라 어떻게? 예,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인지를 먼저 따져야 되죠. 왜? 실체관계 부합 안 하는 등기면 각하 예, 무효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각하 사유를 관가하고 등기가 되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지 맘대로 등기다. 무효하면 돼요.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하필이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됐습니다. 그 기준 뭐예요? 부합하는 기준.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가 일치하며 우리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자,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가 하필이면 경료가 됐어요. 이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봅니다. 우리는 이 외부분을 그 외부분이라고 했죠. 그 외, 별로 중요한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3호 이하에서는 별로 중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봅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 라면 얘는요 유효로 봐주는 겁니다. 왜? 별로 안 중요한 3호 이하 사유 그 외 각하 사유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게 1호, 2호는 다릅니다. 1호, 2호는 그 외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얘는 핵심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절차상의 큰 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얘는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도 니는 너무 큰 거 틀렸기 때문에 뭐 한다?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절대적인 무효고요. 그리고 등기가 되었다. 직권 말소사항입니다. 직권 말소사항인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도 안 시키고 있네요. 왜 말소 안 시키는데? 라는 네, 이의신청 대상도 됩니다. 됐나요? 자, 1호, 2호 위반이 중요한 사유 위반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절대 무효로 봐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3호 이하의 사유 그 외입니다. 출석 안 했는데 출석했다고 봐줬거나 또는 이러한 잔잔한 실수라면 간과하고 등기가 되었다면 뭐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면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시험은 얘가 안 나오고 얘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1호, 2호. 됐습니까? 1호, 2호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1호, 2호입니다. 240페이지.
240페이지 3. 등기 신청이 각하되었습니까? 자, 각하는요, 부적법한 때에는 두 번째 줄에 등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말 위반, 각하 사유되어 있는데요. 자, 1호, 2호 되어 있습니까? 1호,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밑줄. 동그라미 원입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밑줄. 결국에는 관할 위반이거나 등기할 사안이 아니라면 각하시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2호에 동그라미 기억번부터 241페이지 동그라미 D번까지, 영어 D번까지 어떻게 쭉 사례가 있죠. 맞나요? 얘들이 기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등기라면 절대 무효이다 또는 유효이다, O이다, X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또 사례를 갖고 O다, X다 외우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를 가를 수 있는 그 기준을 한 가지만 가져가면 되는데 얘를 또 외우고 있어요. 못 외웁니다. 지금 여기에는 책이 이 정도만 정리가 되지 또 다른 책에는요 한 두 바닥, 세 바닥 정리가 있는데 그런 책도 있어요. 다 외울 겁니까? 다 기출인데 못 외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나중에 권리 등기 강론 가가지고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각 권리 등기 가서 아 된다 안 된다 이 등기는 왜 안 되는지 왜 절대 무효인지 강행규정 위반이 단속규정 위반인지 그 기준을 갖고 가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기다 당장 두 문제 따고 얘는 돼 얘는 안 돼 O다 X다 못 외웁니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됐나요? 물론 얘는 나중에 10월달 가서 9월달 가면은 아 요런 사례가 있구나 한 눈에 보셔야 돼요. 보고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쓸모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나요? 자, 넘어가서 241페이지 동그라미 3번부터 11번입니다. 묶어서 얘가 3호 이하의 사유입니다. 3호부터 11호 사유고요. 우리는 3호 이하의 사유 그 외의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3번 보시면 3호 보시면 권한이 없는 자 밑줄. 4번요. 출석하지 아니한 밑줄. 5번에요. 방식에 맞지 아니한 밑줄. 그리고 6번, 7번, 8번 묶어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밑줄. 그리고 9번입니다.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갖고 오랬는데 안지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세세 수수료입니다. 세세 수수료 뭡니까? 세금 내라 했는데 수수료 내라 했는데 수수료 안 낸 경우죠. 자, 11번 밑에 줄에 있네요.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얘는요 각하가 맞아요. 맞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1호부터 10호 사유 걸리면 각하가 맞는데요. 자, 양가로 4번입니다.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관할 위반이거나 등기사항이 아닌 것 1호, 2호 위반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위반이면요. 얘는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 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말소항입니다. 직권말소하는데 직권말소 안 하네요. 그럼 밑에 줄에 있네요. 이의신청까지. 이의신청 밑줄. 자, 2번입니다. 1호, 2호 제외한 나머지 각하 사유 뭡니까? 3호 이하의 사유입니다. 맞나요? 그 이제 나머지 각하 사유 위에다가 3호 이하 적으시던가 아니면 그 외에 적으세요. 3호 이하 사유 적으시던가 그 외 사유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면 무효는 아니므로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유효란 거죠. 맞습니까? 자,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면 유효이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판사가 야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면 얘는 유효로 볼 것이고 무효는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라고 판사가 말한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기출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면 얘는 유효가 정답입니다. 됐나요? 판사의 말 그대로 갖고 와서 유추해서 정답 지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무효는 아니므로 밑줄 것이고요. 무효는 아니므로 밑에다가 유효하나 적으시겠네요. 유효면 어떻게 됩니까? 직권말소 대상도 아니고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고 됐나요? 신경 쓸 거 없으니 유효면 끝. 거기서 끝.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등기가 각하되거나 또는 각하되지 않고 완료되어서 등기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44페이지 등기가 완료되면요. 등기 완료 후 절차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원칙 어떠세요? 자, 신청하고 접수하고 심사를 해서 취하거나 각하되거나 보존을 거쳐서 각하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 후 절차로서 1번부터 4번까지 1, 2, 3, 4 절차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좀 전에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기억납니까? 등기가 완료가 되면,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설정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 작성 통지 해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거예요. 첫 번째. 이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새로운 아까 그들입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받은 자 그 새 권리자에게 뭐 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해 줍니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맞나요? 자, 등기부의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대장과 불일치가 났습니다. 맞나요? 그럼 대장상의 권리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자, 대장상의 정보가 불일치예요. 라고 한다면, 자, 사실관계 정보 불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에게 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했고, 반대로 등기부의 권리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권리관계 정보를 불일치를 일치화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관은 소관청에게 뭐한다?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 했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의 다음과 같이 어떻게 등기부의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통지를 지적소관청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고요. 누구에게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됐습니까? 자, 지적소관청에게 해서 말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등기가 또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사고 팔았죠.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세 자료를 통지를 해주는데요.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 관할은 매도인 주소지, 매수인 주소지 어디입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부동산 소재지. 자, 다시 한번요. 등기법은 사람이 중심입니까? 부동산이 중심입니까? 부동산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도 관할은요, 샀으니까 그 사람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겁니다. 됐습니까? 관할이라 물으면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예요. 됐나요? 자, 과세사유 통지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한 개 더 남았습니다. 한 개 더 남았어요. 마지막 절차로서 자, 등기 원인 증명서면을 신청인 등에게 환부 돌려서 보내줍니다. 무슨 말이냐? 등기 원인 증명서면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서면. 계약서 맞아요. 계약서는 등기가 끝나고 나면요 다 봤잖아. 증명했잖아. 그러면 등기가 끝나면 계약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 계약서 왜 돌려주는데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돌려줘야 됩니다. 왜? 갑과 을 사이에서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이 이전 등기하고 끝나면 참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등기 해줬는데 나중에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생기면요. 그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면이 바로 이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소송상에 굉장히 중요한 증명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계약서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로서 계약서 환부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등기 완료 후 절차가 평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어땠어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를 작성해서 다음에 네가 팔아먹을 때 너의 권리를 증명하여라 필정보 작성해 주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 작성해 주지 않고 새로운 권리자에 뭐만? 이 등기됐습니다. 확인해봐라. 뭐? 등기 완료 통지서만 작성하고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예, 예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 바로 대, 보, 승, 관, 필이라면. 자, 다시 봅니다. 대, 보, 승, 관, 필이라면 얘들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 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고 뭐 한다? 야, 네 등기됐으니까 확인해봐. 완료 통지만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통상적으로 새로운 권리자의 필정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보, 승관, 필 여기에 어느 것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한다?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뭐 한다? 니한테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가 끝났어요. 확인해 보세요. 통지만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243페이지입니다. 등기 완료 후 절차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절차로서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2번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합니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자의 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겠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원칙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를 통지해 주는 게 맞는데 양가로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얘들은 작성 통지해 줘야 되는데 굳이 안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냐 볼까요? 1번.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책이라고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등기관 통지서 작성하고 통지하려 하고 있는데 뭡니까? 을이 나 이거 죽을 때가 살라니까 등기 필정보 안 줘도 됩니다. 나 권리 행사 안 할 거예요. 필정보 주지 마세요. 미리 말했다면 굳이 만들어줄 필요 있습니까? 안 준다고요. 그래서 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권리자한테 안 줍니다. 3번, 4번 묶어서 볼까요? 3번, 4번 묶어서 보시면 이거 내용이에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작성하고 가져가 했는데 안 받아간 놈들입니다. 가져가 받아가 했는데 안 받아갔어요. 다시 만들어서 줄 필요 있습니까? 안 준다는 거 3번 4번 됐나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좀 전에 봤습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는요 등기필 정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설마 네가 속이겠어? 때문에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할 때도 어떻게 필정보로 자기 권리 증명 안 한다고요. 그럼 어차피 너가 안 쓸 거잖아. 안 쓸 건데 만들어 줄까라면 뭐 필요 없어라고 하겠죠. 어차피 안 쓸 거 만들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관공서는 어떻습니까? 관공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면요. 얘들이 권리 증명 속이겠습니까? 넘을 거 갖다 팔겠습니까? 필정보 안 쓴다고요. 매매할 때도. 됐나요? 그래서 좀 전에 자 촉탁입니다. 소유권 관공서가 촉탁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의무자로서 관공서에 필정보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네가 소유겠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등기 필정보 매매할 때 권리 행사할 때 필요도 없는 거 만들어 줄 필요 있습니까? 자, 등기 필정보 왜 만들어 주는데요? 예, 처분할 때 권리 행사할 때 증명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자체가 증명이에요. 필정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없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 안 만들어 준다예요. 됐나요? 그래서 1, 2, 3, 4번은 다 한 것 같아요. 얘는 주지 마세요 했던 애들이고요. 줬는데도 안 받아간 애들이고요. 또는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안 만들어 주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얘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4번까지는 알겠는데 밑에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되어 있습니까? 3번 체크하시고요. 3번 등기 완료 통지, 3번 등기 완료 통지, 3번 체크하시고요. 얘 별표 2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등기 완료의 통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위에 당겨보자. 필정보 X. 필정보 X.
자, 원칙적으로 새로운 권리자 필정보 주는 게 맞죠. 하지만 이때는 요 3번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필정보 안 해주고. 그 예외가 양갈로 2번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습니까? 왼쪽에 큰 갈로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묻고 얘가 대보승관필입니다. 볼까요? 1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의 경우 할 때 승소한의 승 동그라미 대위 채권자의 해서 대위 채권자의 대 동그라미 3번에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의 보 동그라미 동그라미 4번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해서요. 등기 필 정보의 필 동그라미 동그라미 5번입니다. 관공서의 등기 촉탁에서 관공서의 관 동그라미.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대관필이에요. 요 5가지 사유에 걸리면은 새로운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아니 등기필 정보 못 받으면 어쩌는데 그냥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통지만 받는다고요. 자, 무슨 사항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신청 안 한 애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신청 안 한 애들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4번, 5번은 예외적인 애들입니다. 4번, 5번은 통상에서 일반에서 어긋나는 예외적인 애들이라고. 볼까요? 자, 봅니다. 1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의 경우 아까 봤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요. 7월 1일까지 기다린 겁니다.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무자가 가져가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등기 이수 청구권 행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을이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잖아요. 안 받아가니까 누가? 의무자인 갑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맞나요? 단독으로 신청하고 나면 을은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그러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면 을은요 필정보 안 줍니다. 왜? 지가 신청 안 했거든. 대신에 알아는 있어야죠. 네가 등기 받아갔다는 거는. 야, 네가 7월 때까지 기다렸는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 네 등기 받아갔어. 6월 21일부로 가져갔으니까 세금 내 통지하는 거예요. 니는 신청 안 했지만 등기는 받아갔습니다. 확인하세요. 완료 통지. 필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신청할 때 안 움직거렸거든요. 자, 2번.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 권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리자가 등기 안 받아오니까 누가? 권리자의 채권자 등이 권리자 행사를 해서 어떻게? 대위해서 권리자에게 등기를 받아오게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등기 권리자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등기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왜? 신청 안 했거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채권자가 네 등기 니한테 신청해서 받아갔어. 확인해봐. 네 등기 있어. 완료 통지만 한다고요. 3번도 봅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볼 건데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잖아요. 직권으로 한 겁니다. 신청인이 보존 등기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등기관 지 맘대로 등기를 한 거야. 그러면요. 필정보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야,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등기관 내가 했어. 등기된지 확인해봐. 완료 통지를 한다고요. 직권 보존 등기 할 때. 됐습니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자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요, 공동신청 사안에서 의무자겠죠. 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분실 멸실하면 제공합니까? 못합니까? 뭘로 했어요? 출합공, 개예요. 필 정보를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자,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로서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 못하는 경우 뭘로 할 수 있다? 출합공으로 하는 겁니다. 맞나요? 출합공으로 떼우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니 금마 맞지? 필 정보 이전모가 출합공으로 떼운 놈 맞지? 등기해줬다. 확인해라. 완료 통지해준다는 겁니다. 특이한 놈. 됐나요? 자, 5번도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어차피 니 안 쓸 거잖아. 안 준다. 대신에 등기 됐으니까 확인해봐. 완료 통지한다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은 대보승관필이라면 신청할 때 직접 신청 안 했거나 특이한 애들이라면 뭐한다?
필정보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뭐 한다? 야, 니 안운전 등기는 받아갔으니까 확인해봐 완료 통지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등기 신청들 다음과 같습니다. 쭉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요. 각하 사유 이다 아니다 건너뛰고 각하가 안 되고 수리가 돼서 기록이 되었죠. 수리가 돼서 기록이 되면 다음과 같이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 후 절차로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2번, 3번 같은 과세자 통지, 소유자 병사실 통지까지도 마무리하고 뭘 돌려준다고요? 등기 원인, 증명서면, 계약서를 돌려주는 거죠. 자, 이게 끝나면 참 좋은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기거에 직접 신청을 안 했다고요. 또는 대보승관 필의 하나입니다. 그럼 얘들은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주고 뭐 해줘야 됩니까? 야, 니 등기됐는지 확인해봐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